안녕하세요. 2022년 7월 31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12분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오늘은 어디 외출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휴가 가신 분들은 조금 비가 와서 휴가를 잘 즐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특별히 요청해 주신 종목들이 많지 않아서 RSI 상대 강도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RSI라는 말 되게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이제 유튜브로나 아니면 검색을 해보면 RSI가 어떤 건지 자세히 나와 있어서 굳이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차트를 보면서 RS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RSI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 관련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폴리곤, 디센트럴랜드, 세럼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관련돼서 꼭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황을 잠깐 보고 갈게요. 시황 코인 동향을 보면 오늘 0.34, 0.30 약보합, 강보합이죠. 강보합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뉴스는 크게 바뀐 건 없고요. 보시면 계속 인덱스를 제가 보고 있는데, 어저께는 인덱스가 0.39 마이너스였고 오늘은 0.34 올라가고 있고, 그저께는 0.83, 지금 한 3일 동안 상승한 거 이제 횡보 중에 있는 거죠. 조정을 옆으로 받는 거,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때도 조정을 19일까지 오른 다음에 24일까지 5일 동안 옆으로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25일날 하루 뚝 떨어지고 나서 26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죠. 한 3일 동안 상승하고 나서 지금 또 한 3일 정도 옆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옆으로 조정받다가 이것처럼 이렇게 툭 떨어질 수 있고요. 툭 떨어졌다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정 옆으로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은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조정은 다시 여기 고점인 5,400포인트나 300포인트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고점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고점을 밑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고점들을 만약에 여기에 고점이 5,354포인트 정도가 무너지면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올라간 폭에서 한 이 정도 5,40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도 비슷하죠. 올라간 만큼 지금 여기에 고점 3,794포인트, 3,767, 3,760, 3,760이나 90 정도, 3,800을 깰 수 있어요. 약간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고점은 여기에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고점이잖아요. 여기에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 사람들이 지금 여기 거의 본전 정도 왔기 때문에 이제 팔려고 하는 심리들이 생기고 있고, 조금 올라가면 계속 팔고 해서 얘가 쉽게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럼 비트코인 차트부터 볼까 봐요. 비트코인 차트 보는데,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를 볼 때 여기 RSI를 보려고 하는데요. RSI를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표로 보고 있는 것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표를 누르시면 일목균형표 있어요. 일목균형표 지금 해놨죠. 여기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4개,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4개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륨이라고 해서 거래량을 여기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RSI라고 해서 이걸 눌러보시면, 애초에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여기다 다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80, 20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쪽에는 빨간색 계열, 이쪽에는 파란색 계열 해서 70, 30으로 저는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RSI도 이렇게 14일, 원래 기본이 14일이에요. 이걸 12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숫자를 바꾸면 돼요. 뭐 9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기본이 14일이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14일로 만들어 놨으니까 굳이 저는 그걸 바꾸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을 넘어가는 시점과 30을 내려가는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조금 더 보기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트코인으로 보면 여기가 30을 내려가는 시점이고 70을 올라가는 시점은 여기에 있네요. 작년에 이후에 70을 넘어간 적이 여기 살짝 70 조금 넘어갔었고 70을 넘어간 적이 비트코인은 없습니다. 작년에 10월 22일 이후로 20일 정도에서부터 70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RSI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RSI를 보고 제가 RSI가 70을 떨어지면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건지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RSI로 검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런 자료가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 여기 보면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힘의 어떤 지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RSI의 현재 가격은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얘랑 같이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여기 MACD라고 하는 게 있고요.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이 두 가지도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잘 보는 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 얘기해 주시면 이거에 관련돼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N일 동안의 종가 상승분의 평균, N일 동안의 종가 상승분의 평균, 여기 나누기죠. 그 다음에 N일 동안의 종가 하락분의 평균 곱하기 100을 한 게 RSI의 공식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RSI 때는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RSI가 70을 웃돌면 초과 매수 국면, 30을 밑돌면 초과 매도 국면이라고 규정하였고, RSI가 70을 넘어서면 매도, 그다음에 30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단순히 50을 상승 돌파하면 매수, 50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보통 이제 주식에서는 50, 70, 3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여기 업비트에서는 70, 30 두 가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RSI는 보조 지표예요. 이거를 보고 무조건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더 매수와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통해서 언제쯤 매도 매수할 것인가를 저희가 확인하는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SI가 70 이상일 경우에 과매수권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 같은 가정은 실제 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호재에 의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RSI 값이 70 이상이라도 하락세로 반전하지 않고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RSI로 매도 매수하는 시점을 말씀드릴 때 70을 넘어가면 그때가 파는 게 아니고 사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뭐 웃돌면 초과 매수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보시면, 자, RSI를 좀 크게 볼게요. 자, 크게 보고 보면 여기가 70을 넘어가는 지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21년 7월 27일 날 70을 넘어가면서 여기 요봉이죠. 요봉. 요 날 70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기준선을 돌파하는 것보다는 늦어요. 그죠? 기준선은 언제 돌파하냐면 여기 7월 23일 날 돌파하는데 7월 25일 날 RSI가 70을 넘어가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어요. 한 다음에 70 밑으로 무너지는 날이 7월 31일 날 무너집니다. 그러면 7월 31일 날 여기서 매도를 하면 이제 구름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딛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갈 때 내려가는 시점에 바로 매도 타이밍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RSI는 70 속에서 파는 게 아니고 70을 밑으로 깰 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의 설명에 의하면 70이 올라가면 과매수라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 70이 넘어가서 80, 90대는 파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70을 무너뜨릴 때 파는 겁니다. 그리고 70을 깨고 올라가는 이 시점에 다시 산다고 보면 이날 사는 거죠. 이날 8월 6일 날 사면 또 언제 팔아요? 70을 무너지는 날이 요날 파는 거죠. 그러면 8월 6일 날 사서 요날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70 밑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70을 깨는 날이 이날입니다. 8월 19일 날 사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요날 깨는 거죠. 요날. 그러니까 여기 요날이 8월 24일 날. 여기도 상승을 해주죠.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70이 넘어간 상황에서 상승을 합니다. 70 밑으로 떨어질 때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이게 많이 올라간 이때 보면 70을 넘어가는 요날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요날이나 요날 사이에 10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만약 70을 넘어가요. 넘어가서 팔 때는 언제 파느냐? 요날 파는 거죠. 요날 보면 요게 10월 21일. 그래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 보통 RSI 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RSI로 제가 얘기할 때는 RSI가 70을 떨어지면 파세요 이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가 샀어요. 어쨌든 여기 뭐 기준선 돌파할 때 요날 샀습니다. 제가 샀어요. 샀다가 얘를 팔아야 되는데 5일선이 깨지지 않고 쭉 올라가는데 이날 5일선 깨지는 날이 RSI가 70이 깨지는 날이에요. 보시면 같은 날이죠. 그리고 나서 70을 돌파하는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RSI가 되게 매도 신호가 되게 빨리 나타나는 편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여기 무너지는 날, 요 날 보면 여기 5일선이 깨지는 날 RSI가 70이 무너지고 이 날도 보면 5일선이 깨지는 날 RSI가 70이 무너집니다. 요 날도 보면 5일선이 깨지기 전날 70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RSI가 5일선보다도 빠르게 70을 깨는 경우들도 있고 5일선과 동일하게 70을 깨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RSI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또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얘가 30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30 밑으로 내려오면 또 언제 사느냐? 30 밑에 내려와 있을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과매도권이니까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보통은. 그런데 이때 사는 게 아니고 여기 30을 돌파할 때 사는 겁니다. 돌파할 때 사도 얼마 많이 못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이날 30을 돌파하는 1월 11일 날 샀지만 조금 가다가 다시 이날 무너져요. 무너지면 30을 밑으로 깨면 와장창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30을 돌파하는 요날이 언제냐면 1월 27일 날 사면 이제 조금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RSI가 30을 깨는 날 사는 거지 RSI가 30 밑에 있을 때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30을 돌파하거나 70을 밑으로 돌파할 때 팔고 30을 위로 돌파할 때 산다. 이게 기본적인 RSI의 매수와 매도의 방법입니다. 사실 중간에 있을 때는 사실 그거를 확실하게 RSI 갖고 산다 만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말고를 잘 안 하긴 해요. 저는 안 하는데 이것도 50을 기준으로 50을 돌파하거나 50을 깰 때 사고 팔고도 해요. 아까 전에 여기서 보셨지만 50이라고 하면 이제 매수가 강해지는 거고 50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가 강해지는 거라서 그렇게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70을 올라가서 내려올 때 파는 거, 그 다음에 30을 내려갔다가 30을 올라가면서 깰 때 사는 거, 이것을 가장 많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볼까요? 이더리움도 볼게요. 보시면 이더리움도 여기 보면 있죠. 자, 이더리움도 2021년 8월 7월 31일 날 여기 RSI가 이때 RSI는 사실 매수를 하는 70이 넘어가는 시점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매수는 보통 기준선 넘어갈 때 하니까 미리 합니다. RSI가 70이 안 넘어가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날이었으면 요 날인데 요 날이 50일 돌파하는 날이에요. 기준선 돌파하는 날이 50을 돌파하는 날. 이날 만약에 내가 샀어요. 샀는데 쭉 올라가서 얘가 70을 뚫고 올라가서 사실 이때는 약간 팔아야 되는 위기를 느끼긴 하지만 안 팔고 있다가 요 날은 팔아야 되는 거죠. 요 날. 요 날이 요 날이에요. 보면 음봉으로 5일선을 깨는 날. RSI가 70을 무너뜨리는 날. 그래도 많이 무너지지 않고 쭉 갑니다. 가다가 다시 RSI가 70을 통과할 때가 여기 5일선을 깨는 날은 요 날인데 RSI는 이날 깨니까 이날 샀어요. 샀다가 다시 RSI로 파는 시점은 여기 보시면 요 날이죠. 여기 음봉 세게 나오는 요 날. 요 날 5일선이 깨지면서 RSI가 70 밑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RSI로 올라갈 때 매수 타점을 잡기는 어렵고 떨어질 때 매도 타점을 잡기는 굉장히 좋아요. 자, 이때도 떨어지는 요 날 여기 음봉, 요기 음봉이죠. 이거는 여기보다 하루 빠르게 음봉으로 5일선을 깨는 날보다 좀 빠르게 RSI 지표가 뭐 매도 신호를 나타내 주죠. 그 다음에 매수 신호는 언제 나타나느냐? 매수 신호는 30을 위로 돌파할 때, 요때죠. 요날 매수하는 거고, 만약에 다시 산다고 하면 요날 사는 겁니다. 요 날이 요때 5일선을 양봉으로 깨는 날이네요. 그럼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RSI가 중간에 있을 때 여기 30에서 70 사이에 있을 때는 사실 저는 잘 안 보기는 해요. 잘 안 보고 매수 타점을 잡을 때 기준선, 5일선 이런 여기에 있는 지표를 잡지만 매도 타점을 잡거나 30 밑으로 넘어갔다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이럴 때 RSI 지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리플도 볼까요? RSI 지표. 자, 리플 RSI 지표는 요 그대로 있죠.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얘를 요런 색으로 바꾸고 여기를 70으로 바꾸고 여기를 파란색 계열로 바꾸고 여기 30으로 바꿉니다. 자, 그럼 이렇게 RSI가 바꿔지면 이렇게 생기죠. 생겨나면 여기 보시면 이날 RSI가 구름대를 돌파하는 날 70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70으로 올라가면 파는 게 아니라는 게 이날 돌파했는데 70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 올라간 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여기서 여기 올라간 만큼 또 올라갔어요. 70 위에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70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어떻게 보면 요 날인 거죠. 요 봉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올라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요 봉에서 RSI는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 크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날이 매수 타점이 아니고 매수 타점은 사실 저희들의 기준으로는 여기 기준선이지만 얘가 70을 돌파하면 팔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파는 거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살 때는 또 언제 사느냐? 요때 사는 거죠. 여기 요날이 30을 돌파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쭉 올라가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그러니까 어렵죠. 여기 RSI 지표로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매수만 잡는 거죠.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 위에서 떨어질 때는 매도를 잡는 거고. 여기도 여기 올라가는 요날이 매수하는 날입니다. 요날 보면 여기 양봉으로 30을 깨고 올라가는 여기 요날 사면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뭐 어떤 걸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30에서 30을 깨고 올라갈 때가 매수고요. 여기서 여기를 깨고 내려올 때가 매도인 거예요. 요것만 차이가 있지. 얘가 중간에서 끝나버리면 매도 타점을 못 잡으니까 결국 RSI로 매도를 잡기는 어려우니까 우선은 여기 있는 지표들을 봐야 되는 거고, 70을 넘어갔다고 해서 절대 파는 게 아니고 30을 내려갔다고 해서 절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고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건 여기서 파는 건 여기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RSI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혹시라도 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것도 또 찾아보시고, RSI 지표는 과매도 구간에서 사고 팔 때 어떻게 사고 파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상황을 좀 볼게요. 이거 몇 가지 가버렸네. 자, 오늘 비트코인 상황은 0.4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승 중에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했고요. 이 전고점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해줘서, 여기 완전히 돌파해줘. 여기 요 고점을 돌파해서 제가 여기 정도까지는 갈 거다, 3만 달러 말씀드렸었죠. 여기 다시 볼게요. 이걸로 여기에 23,545달러를 돌파해줬습니다. 해줬고 지금 3일째 그 위에서 살짝 위이긴 하지만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 밑으로 53,545달러를 깨지 않으면 여기 3만 달러까지, 거의 3만 달러 부근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로서 중요한 것은 이 구름대를 돌파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조금 더 기로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5일선까지 내려왔으니까 5일선을 쭉 올라갔다가 지금 5일선 닿았죠. 5일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늘 지켜준다고 하면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으로 RSI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60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60이죠. 오늘 60이니까 현재는 매수세가 좀 더 강한 편이긴 한데, 지금은 사고 말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오늘 내가 딱 봐서 RSI 60이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얘는 이날 샀어야 되는 거예요. 이날 30을 돌파하는 요날, 요날 7월 3일이나 4일날 산 이후로 30 밑으로 내려온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샀다고 하면 이때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매도 신호가 나오는 이때는 팔아야 되는 거죠. 요날이 40이네요. 어쨌든 살 수 있는 기회는 이때 있는 거지만 파는 거를 잘 안 보여요. 파는 거는 70이 넘어갔다 내려올 때 파는 거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는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이지만 신규로 지금 현재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자리고, 여기 고점을 돌파하든 24,000달러 아니면 여기에 구름대는 25,000달러 정도 돌파할 때 사도 충분히 3만 달러까지는 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좀 관망세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올라간 거 좀 조정 중이니까. 이더리움도 볼게요. 이더리움도 보면 이더리움은 구름대를 돌파해주고 지금 3일째 구름대 위에 있고 지금 5일선에 닿았어요. 닿았고 후행 스팬도 좋고, 지금 상황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없고 지금 올라가서 조정, 여기서 보시면 올라가서 옆으로 조정, 올라가서 옆으로 조정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조정받는 게 이 매물대를 조정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매물대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많으니까 올라가는데 조금 버벅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름대 위에기 때문에 지금 67이에요. 얘는 67이니까 얘가 70을 닿았다 나왔다 70을 잘 깨진 않았어요. 이날이 70점 몇이니까 70을 올라가진 못했는데, 어쨌든 70을 올라간다고 파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살 때는 제가 요날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구름대 돌파할 때 이미 사는 시점은 지났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또 산다고 하면 지금은 살 수 있는 타점이 여기예요. 232만 8천원, 232만 5천원 여기를 완전 돌파할 때 다시 한번 상승장에 살 수 있는 거죠. 올라갈 때 여기를 돌파하면 얘가 70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때 샀다가 RSI가 70이 무너지거나 여기서 음봉으로
5일선을 깨거나 그럴 때는 판단의 생각을 가지고 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는 건 아니고 여기를 넘어갈 때 네. 꼭 여기를 넘어가고 나서 사셔야 돼요. 여기 넘어가기 전에 사시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도 사실 위험해요. 완벽하게 지지받는 거 보고 사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여기 매물대가 많아서 뭐 장기적으로 내가 이더리움을 뭐 1년 갖고 갈 거다 그러면 아무 때나 사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주일 안에 사고 파는 수익 매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봉으로 말씀드릴 때는 리플이 어저께 구름을 돌파해 줬어요. 물론 꼬다리를 좀 달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리플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오늘 리플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지금 RSI가 6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70을 돌파하는 순간에 살 수도 있고 70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70을 아래로 깰 때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리플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근데 어저께 샀어야 돼요. 리플은 오늘은 늦었어요. 오늘 늦었고 어저께 보면 이 전고점 돌파했죠. 예, 어저께 돌파해서 여기랑 여기의 고점인 502원, 503원을 완전히 돌파해 줬어요. 그래서 얘는 어저께가 502원, 3원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요 고점대의 매물을 소화해 줘야 되어서 아무래도 조금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얘가 더 올라가려면 여기 554, 한 600원, 610원 정도 되네요. 여기 맞나? 610원. 600원 정도를 깨주고 여기 121선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장대 양봉으로 깨면 모를까 여기서 좀 비실비실 올라가거나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얘가 70 올라간다고 파시는 거 아니고 70을 깰 때 파시는 겁니다. 어저께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시죠? 거래량 이때 어저께가 살짜리였어요. 폴리곤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고점 돌파하는 1280원 돌파하면 사볼만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간 돌파했다가 지금 다시 무너졌는데 60분봉으로 여기 1280원 돌파하는 지점을 보시면 아직 좀 뭐 여기쪽이죠. 여기 1280원 돌파하면 사볼만 할 것 같은데 오늘 어제 계속해서 여기 1280원을 두들기고 있어요. 두들기고 있긴 한데 이렇게 완벽하게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얘가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올라갈 때 기준선을 깨면 한번 사볼만 합니다. 이게 기준선을 깨는 게 128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먹을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폴리곤이 지금 매수 타점에 와 있어서 폴리곤을 보는 거고 1280원을 지금 아래로 무너뜨렸다가 다시 깨면 기준선을 돌파하고 5일선을 돌파해주면 그때 한번 매수해 보시면 한 5%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면 얘도 여기 올라오고 여기 조정받고 이렇게 쭉 여기 올라오다 여기서 여기 5일 정도 조정받았죠. 그리고 쭉 올라오고 지금 이렇게 조정 옆으로 이렇게 약간 내리긴 하지만 옆으로 조정받다가 이것도 잘 보면 이렇게 커비드 핸들 모양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를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돌파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 준다고 하면 여기의 고점 정도 1500원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1500원 15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00원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1500원 정도를 감안하시고 너무 많이 수익을 바라지 마시고 한 10% 정도 수익 나시면 파시는 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RSI가 만약에 70을 뚫는다고 하면 70에서 떨어질 때 파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수익이 낮다고 하면 우선 5일선을 안 깨면 우선 계속 가져가 볼 만도 해요. 1280원 넘어갈 때 사셔야 돼요. 넘어갈 때.
디센트럴랜드 혹시 1280원 넘어갔다 무너지면 1280원에서 다시 파세요. 예, 그래야지 손해를 안 보는 거니까. 디센트럴랜드를 보는 이유는 어저께 얘가 구름대 위로 넘어갔었는데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오늘 다시 구름대를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아마 내일쯤 되면 넘어가거나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디센트럴랜드도 모든 선들을 다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구름을 넘어갈 때 한번 사볼만 해서 제가 디센트럴랜드를 가지고 왔고, 얘는 이날 올라갔던 이때 5월 달에 올라갔던 이 고점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고점까지도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20% 이상 남았죠. 남았기 때문에 구름을 넘어갈 때 사면 이 고점까지는 혹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구름을 넘어갈 때 깨면 요 고점까지는 가겠지만 이 고점에서 또다시 한번 조정이 있을 수 있어서 구름을 넘어가는 여기 한 1,400원 정도에서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여기 1,700원이나 1,8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도 지금 매수하기 좋은 자리로 가고 있어서 디센트럴랜드도 오늘 보고 있습니다. 후행스팬 캔들 위로 올라왔고 기준선 위에 있고 5일선 전환선 다 위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세럼 코인 어저께 저희 구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코인이긴 한데 응원해 달라고. 세럼 코인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뭐 좀 고점에서 물리셨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가 올라가려면 여기 요만큼 조정을 받은 거 여기도 요만큼 조정을 받았으니까 얘가 뭐 이렇게 조정 받았는데 막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비트코인 골드처럼 막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더리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럼도 이렇게 올라가요. 지그재그로. 그러면 올라갈 때 얘를 혹시라도 신규 매수는 여기를 돌파하는 거지만 지금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대를 돌파할 때 사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름대를 돌파하면 여기 고점대에서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해 두시고 구름대를 돌파하는 1370원 정도에서 사신다고 하면 1500원 정도에서 한 10% 안 되겠죠. 한 뭐 10% 내외에서 매도를 한다고 하시면 얘도 신규로 들어가 볼 만한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좋아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구름대를 돌파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RSI도 50이 넘어갔으니까 매수가 많이 붙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RSI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드렸는데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고 설명을 통해서 RSI는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보조지표예요. 이걸 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표는 아니고 저는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제일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6개 종목에 대해서 리뷰했는데 지금 매수 타점이 와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잘 보고 계시다가 그 지점들을 잘 돌파해 줄 때 아니면 돌파하고 지지를 받을 때 그때 사시면 너무 많이 수익을 바라지 마시고 5% 10% 내외에서 대부분 다 파시거나 혹시라도 손절은 내가 샀던 라인을 무너뜨리면은 아니면 5일선이 깨지면은 꼭 판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손절할 때는 5% 이내에서 손절할 수 있어요. 항상 따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10번 중에 5, 6번만 내가 충분히 수익을 봐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100% 수익 보려고 하면은 손해봐요. 그리고 안 팔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내가 팔아야 되는 시점이 오면 언제든지 판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뭐 또 내일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